자, 그럼 이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 출제하기 이전 과정의 그 편집 단계에서 제가 샘플로 보여드린 거는 아까 했던 것들은 굉장히 정제돼 있던 지문이었던 거잖아요. 자, 다시 이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정제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쓰실 문제들을 보면 꼭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지 않을 경우가 많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패들릿을 켜서 샘플 2번 가져올게요. 샘플 2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샘플 2번 오른쪽에 점점점 클릭하시고 게시물 열기 한 다음에요. 여기 지문들을 샘플 2는 빼고 이 테드부터 시작해서 테드부터 지문을 긁어서 복사하신 다음에 오토QM의 Add Articles 편집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번엔 아까와 다른 게 뭐냐면요. 아까 거는 수능 같은 지문이었는데 가끔 학교 자료 중에서 뭐 테드 영상 대본이나 연설문, 뭐 신문 기사 이렇게 긴 지문 나올 때 있잖아요. 이런 긴 지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거거든요. 먼저 일단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그대로 분류 실행 눌러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지문 번호, 이게 제목이죠. 지문 번호. 이거 아래에 전체가 다 들어갔어요. 통째로. 자, 물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지문이 너무 길어지면 문제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선지도 5개를 만들기 때문에 내용일치 같은 경우에 꼼꼼하게 물어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문을 좀 쪼개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이 상태에서. 자, 그냥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단락을 자동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자, 아래쪽에 메뉴에 보시면 지문 분류 방식이 있죠. 방금 첫 번째 그 기본값이거든요. 지문을 통째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문이 길어서 쪼개고 싶으면 두 번째 거 단락별로 나누기 클릭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실행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모든 단락이 다 나눠진 채로 지문 번호 자동으로 번호가 붙어서 1, 2, 3, 4로 이렇게 구분되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이 상태로 저장만 누르시면요. 전 아까 새로운 파일 눌러서 이게 떴지만요. 여러분들 거는 기존 거에 추가될 겁니다. 누르시면 그대로 대기열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문 한 개 정도의 편집 뭐 수동으로 하면 뭐 5분 안 걸리겠지만 5분이 쌓여서 한 달, 1년, 10년 쌓이면 그 시간 얼마나 들겠어요.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한 것처럼 지문 분류 방식을 단락별로 했는데 이 단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엔터가 한번 들어가는 게 한 단락이거든요. 그런데 뭐 신문 기사 같은 거는 좀 단락이 길게 잘 돼 있을 수 있지만 연설문 같은 거 보시면 단락이 짧은 거 있잖아요. 뭐 문장 짧은 거. 이렇게 짧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실행해 버리면 여기 짧은 이렇게 한 단락이거든요. 이렇게 한 문장, 두 문장짜리가 문제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이 수동으로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합쳐서 또 이렇게 합쳐야죠. 이런 식으로 얼마나 번거로워요.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옵션입니다. 자, 지문 분류 방식의 세 번째, 기준대로 나누기. 즉, 무조건 단락별로가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기준은 뭐냐면 단어의 개수입니다. 제가 기본값으로 150을 적어놨는데요. 자, 이 상태 그대로 기준대로 나누기 한 다음에 분류 실행 눌러볼게요. 자, 아까보다 수가 좀 줄었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1번과 2번 단락을 통합했어요. 다음 거는 3번과 4번 통합했고요. 그 다음 5번 단락은 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뒀고요. 6번과 7번 통합했고 8번, 9번, 그 다음 10번, 11, 12, 13번, 11, 13번까지 이렇게 일정 단락 길이로 이걸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만약 이거를 200으로 고쳐보겠습니다. 200단어로 고치면 조금 더 길게 묶어주겠죠. 반대로 100단어로 쪼개면요. 좀 더 자잘하게 쪼개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숫자를 정해서 기준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단락이 좀 섞이기 때문에 헷갈릴까봐 지문 번호에 숫자가 단락 숫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150으로 다시 한번 해봤을 때 여기 3부터 4까지, 여긴 5고 6부터 7까지 이렇게 어떤 단락을 묶었는지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능 길이를 기준으로 150 맞춰놓은 건데 필요에 맞게 단락을 구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저장하시면 추가가 되겠죠. 자, 이게 편집기에서의 지문 분류 방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문이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괜찮은데 막상 우리가 자료 만들어 보면 지문들이 더 복잡한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샘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지문 편집기에다가 샘플 3번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자료를 제가 샘플로 만들었냐면요. 자, 테드가 하나만 시험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신문기사 여러 개. 이거 언제 이걸 한 개씩 편집해? 한 번에 같이 하죠. 아까 첫 번째 연습했던 것도 문제 1부터 5까지 한 번에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긴 지문 여러 개를 한 번에 같이 하는 걸 해볼 겁니다. 즉, 테드 1번과 테드 2번. 제가 이제 너무 길면 잘 안 보이니까 좀 줄였어요. 테드 1번과 테드 2번처럼 여러 단락으로 구성된 게 여러 개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문 분류를 다시 초기값으로 할게요. 그냥 껐다 키시면 초기값 됩니다. 껐다가 켜서 초기값 상태로 이 상태로 할게요. 자, 그대로 분류 실행을 누르면 자, 아까 한 단락을 통으로 묶었는데 두 번째 거가 지금 여기 안에 붙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저 아래쪽에 한 중간쯤에 테드2 보이시죠? 테드2를 제목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 샘플 1번에선 문제 1, 2, 3, 4를 구분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 두 번째 거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본문으로 다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왜냐면요. 저기 밑에 옵션에 보시면요. 두 번째 옵션인데요. 지문 번호 인식 규칙이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인공지능도 아니라 코드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코드가 이거를 제목으로 인식을 해야 그거를 이제 제가 지문 번호로 인식을 해야 그걸 지문 번호에 넣고 나머지를 본문에 넣는데 그럼 이게 지금 지문 번호다. 이게 지문의 제목이다. 이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문 기본적인 세팅 값이 뭐냐면요. 자동인식이죠, 자동인식. 자동인식에 10단어 미만,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가 이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대부분의 지문의 제목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문 번호가 예를 들어 뭐 수능 뭐 수특 영어 1-1, 뭐 수특 영어 1-3, 뭐 교과서 유닛 1-3 이런 식으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침표가 없죠. 다른 본문에 마침표가 있지만 마침표가 없고 그리고 또 짧고 또 물음표 느낌표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가 지문 번호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테드나 연설문처럼 이렇게 제목에 물음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이 물음표 때문에 이걸 지금 제목으로 인식을 못하고 본문의 일부로 알아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식 규칙에서 물음표를 체크 해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만 맞으면 물음표에 관계없이 나머지만 맞으면 제목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물음표만 체크 해제하고 분류 실행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테드 2번은 두 번째로 들어갔죠. 자, 물론 아까처럼 지문이 길기 때문에 단락별로 나누기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락별로 쪼개서 두 개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물음표까지 제목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게 지금 샘플로 제가 이렇게 가공한 거기 때문에 각자 선생님들께서 만나시는 지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테드 1번에 마지막 단락에 요 첫 번째 문장 있죠. 얘를 질문으로 이렇게 바꾸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실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것도 지금 물음표니까 얘를 제목으로 인식할까요? 자, 이 상태로 해놓고 다시 이제 이 좀 변하는 거 보기 위해서 지문 통째로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 이건 제목으로 인식을 안 했네? 왜일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할 좀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합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10단어 미만이 되어야 제목이 짧아야 제목이기 때문에 이건 세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11, 11단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목으로 인식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생각해보죠. 이게 지문 중에 이런 지문이 있다. 딱 두 단어짜리. 이렇게 하고 실행해보시면 이제 제목으로 인식이 돼버렸죠. 즉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제목이 보통은 짧지만 가끔 뭐 이런 연설문 같은 경우는요. 그냥 뭐 about three 하고 그냥 질문.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게도 제목으로 인식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제일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문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버리면 더 이상 이 자동 가지고는 이걸 더 짧게 해버리면 이제 이 제목 길이보다 짧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세팅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럴 경우에 수동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수동 클릭해 보세요.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수동으로 이런 게 제목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토QM한테. 자, 지금 제목을 보시면 테드1과 테드2죠. 여기 수동에다가 자, 테드를 입력해 볼게요. 대소문자 구분됩니다. T, 소문자, E, 소문자, D. 자, 왜냐면 뒤에 1과 2는 다르니까 이게 테드가 제목이 아니에요. 테드로 시작하면 제목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대소문자 구분되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TED까지 하고 그 다음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bout 3 이거는 이제 테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락으로 인식해서 본문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아래쪽에 about 3 보이시나요? 여기 단락으로 구분해서 그냥 본문에 들어갔죠. 그래서 원래 사실 어떤 오류가 안 나고 이렇게 제대로 한 번에 하려면 전체를 수동으로 만들면 돼요. 전부 다 수동으로 만들어서 제목을 무조건 입력하게 만들면 그거대로만 되겠죠. 근데 귀찮기 때문에 제가 자동과 수동을 구분한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90%의 경우는 그냥 자동한 상태에서 보통 실행 누르면 한 번에 끝납니다. 90%쯤은요. 근데 그게 제대로 분류가 안 될 경우들을 대비해서 제가 옵션들을 만든 거고요. 이렇게 수동 인식 버튼 기능을 사용하시면 제목을 직접 알려준 다음에 그거에 맞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아까처럼 지문 단락을 구분하고 싶으면 이 상태로 분류하면 되고요. 합치고 싶으면 이렇게 분류하면 되고요. 즉, 이 제목 기준에 따라서 자동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목이 지금은 테드 1, 테드 2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 대문자예요. 대문자. 테드 2. 대문자야. 대소문자 구분한다 그랬죠. 혹은 두 번째 거는 한글로 테드, 이렇게 돼 있을 때. 한글로 테드야. 자, 그럼 어떡하냐. 자, 여기 수동 인식란에 여러 개 입력이 가능한데 제목을 다 입력할 필요 없이 보통은 제목 반복되잖아요. 테드 1, 테드 2 이런 식으로. 그 문자로 시작하면 제목으로 인식이 되고 그 달라진 경우에 엔터를 치고요. 또 한 번 여기다가 테드라고 쓰세요. 엔터 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두 개를 다 제목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게 실행해 보면 영어 테드하고 한글 테드하고 다 따로따로 인식해서 분류가 됐죠. 그래서 이 제목을 일일이 수정하는 것보다 제목이 뭔지만 알려주면 그거대로 분류해서 자동 분류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긴 지문 분류할 때에도 아주 쉽게 버튼 몇 번만으로 끝내서 전 처리를 끝내고 바로 문제 출제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다시 패들릿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샘플 4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집기는 껐다가 다시 켜서 기본 값으로 돌아갈게요. 자, 샘플 4번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번 샘플은 뭐냐면요. 아까 거는 이제 긴 지문이었고, 샘플이. 자, 이번 지문은 짧은 거긴 한데, 이렇게 한글 해석이 껴있는 겁니다. 이런 자료 많죠. 자료 구해보시면 영어하고 한글 같이 있는 거 많을 거예요. 우리 한글은 문제 출제 필요 없잖아요. 한국어들은. 한국어를 지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으로 지우면 되긴 되죠. 이렇게 수동으로 지우면 되죠. 근데 한두 개야 금방 하겠지만, 50개, 100개 되면 사실 할 수 있는데 귀찮잖아요. 그리고 뭐 조교를 시키더라도 이 시험 범위 지문 여러 개 편집하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한글 해석만 있는 건 양호하고요. 어떤 건 막 한글 해석에 어휘 달려있고 구문 있고 복잡합니다. 편집을 시키면 되겠지만 요즘 뭐 인건비도 비싼데 조교시켜서 1시간, 2시간 걸리면 임금이 10,000원, 20,000원 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거 1초 만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팅창 돌아와서 자, 아래쪽에 메뉴 보시면요. 한글 삭제 옵션이 있습니다. 한글 삭제 옵션. 이거를 체크한 채로 실행하면 한글이 알아서 지워져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실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 갔어, 이거? 왜 이것만 이상하죠, 이거?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제 제목도 한글이에요. 문제 제목도. 그죠? 연습 문제 1. 만약에 문제 제목에 이렇게 괄호 같은 게 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게 제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알아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괄호가 아니라 제목까지 한글이니까 제목까지 지워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 바로 아래쪽에 포인터가 없어졌네요. 자, 옵션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다음 문자로 시작하면 삭제 예외가 있죠. 여기다가 연습 문제라고 또는 연습까지만 쓰면 됩니다. 연습 뒷부분 다 제목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던 것처럼 다음 문자로 시작하면 예외인 겁니다. 똑같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한글 삭제 선택하시고 여기 연습까지만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라고 적혀있던 제목은 그대로 제목으로 인식하고 지문 번호로 한글은 지워진 채로 여기 창에 보시면 아래쪽에 한글 안 들어있죠. 영어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불쾌한 꼽사리 하나가 보이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뭐지? 잘 보니까 여기에 주석이 있었네요. 보통 수능과 모의고사에 이 주석 업이 달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거 지금 귀찮게 들어갔잖아요. 이거 손으로 지우면 물론 됩니다. 귀찮잖아요. 자, 마지막 옵션입니다. 아래쪽에 추가 삭제 옵션. 다음 문자로 시작하면 삭제. 즉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별표 한 개 적어주세요. 참고로 이 별표는 숫자 8번 위에 있습니다. Shift 8 누르면 적혀집니다. 이렇게 하고 분류 실행해 보세요. 자, 그러면 귀찮은 기호나 한글 해석 이런 거 편집하는 필요 없이 그냥 이 체크 한번 하시고 제목 알려주고 별표 누르고 분류하면 자동으로 분류가 끝나고요. 이 상태로 저장 누르시면 대기열에 추가됩니다.
자, 모니터 크기 때문에 추가 삭제가 안 보이신다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 잠깐만요. 아래쪽이요. 요거 한번 끌어내려 보시겠어요? 이렇게 화살표 가지고 화면 크기를 한번 조절해 보시고.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더 테스트를 좀 더 해보고 잘 보이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낀 게, 컴퓨터는 너무 다양해서 이게 이제 컴퓨터마다 막 실행 안 되고 올인하고 너무 많아서요. 결국엔 제가 이거 웹 버전으로 이제 다음 프로젝트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제가 따로 이제 개발 진행해서 이런 설치 필요 없이 그냥 온라인상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요거 제가 이제 만들려고 하거든요. 좀만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 가능해질 겁니다. 자, 일단 삭제 옵션 칸을 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보이는지 한번 해줘 보세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다섯 번째 샘플로 가겠습니다. 자, 샘플 5번을 찾아서 게시물 열고 가져올게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세요. 지문 편집기 새 창으로 띄우시고 기본 값으로 편집창에다가 샘플 5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값을 보시면 요건 지금 엔터도 안 들어가 있네. 원래 사실 이게 이렇게 될 때가 많죠. 이런 식으로 엔터도 많고. 자, 뭐 이런 경우 많을 겁니다. 이런 자료 많이 보시죠? 이거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한글 파일이나 아니면 뭐 EBS 같은 거 한글 파일 받아보시면 이제 문제 번호도 있지만 뭐 문제도 있고 지문하고 선지, 정답, 해설, 뭐 해석, 구문, 뭐 어휘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요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자, 물론 편집 수동으로 하면 되긴 됩니다만 귀찮죠. 자, 이건 워낙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분류 실행해 보세요. 일단 자동으로 그냥 뭔가 좀 난리 나죠, 이거. 자, 이거는 자동으로 하려고 해도 이 옵션 조합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워낙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그럼 포기할까요? 자, 여기서 고급 편집기가 등장합니다. 자, 고급 편집기 한번 눌러보세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출제용 편집기 말고 고급 편집기입니다. 자, 고급 편집기는 총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구성 첫 번째, 삭제기가 있고요. 제가 포인터 다시 띄울게요. 자, 위에 삭제기가 보이실 거고요. 아래쪽에 편집기가 보이실 거고요. 그 아래쪽에 분류기가 보일 겁니다. 이 분류기가 회색인 이유는 아직 좀 미완성이에요.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삭제기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도 아까 제가 샘플이 엔터가 없었는데 엔터를 좀 넣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엔터를 인위적으로 엔터 여러 개를 막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보통 이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엔터를 삭제하고 싶잖아요. 이거 물론 일일이 지울 수 있습니다만 삭제기에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빈 줄이라고 있습니다. 빈 줄. 이게 엔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로 삭제 실행 눌러보세요. 엔터가 싹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 탭이라는 거 있죠. 탭이 뭐냐면 그냥 스페이스바 말고 워드나 한글 문서에서 탭을 눌러보시면 이 탭은 왼쪽 키보드의 그 캡슬락 위에 그 시프트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거 약간 좀 긴 간격으로 간격이 벌어져요. 일반 스페이스바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지울 때 이 탭 누르고 지우시면 그 탭들 싹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끔 지문 보시면요.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요 being 앞에 스페이스바가 조금 들어간 거 있죠, 이런 거. 한두 개씩. 어떤 지문들은 여기 앞에 조금 추가되고, 뭐 뒤에 좀 이게 추가되고, 이렇게 스페이스가 들어간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문으로 편집해 보시면 처음에 좀 띄어쓰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의도적으로 넣지 않는 이상 약간 좀 예쁘지 않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 옵션으로 이 단락 앞뒤 공백 이거 체크하고 삭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불필요한 띄어쓰기 다 지워집니다. 혹은 아까 뒤에 남아 있었던 불필요한 뒤쪽의 스페이스바 다 지워졌어요. 탭과 빈줄, 앞뒤 공백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자, 아까처럼 한글들을 다 지우고 싶어, 한글들을. 자, 그런데 이 한글들을 지울 때 아래쪽에 한글 문장 선택하시고요. 이것도 바로 실행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 위에 여기 이 번호 연습 문제 1번은 이거는 제목이었잖아요. 같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삭제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연습이라고 적어주세요. 삭제 예외. 자, 이 상태로 삭제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한글들이 싹싹 삭제가 됐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 옵션이 있습니다. 한글 삭제 옵션. 여기 클릭해 보세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다시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한글을 지운다는 건 두 가지일 수가 있는데, 먼저 여기처럼 정말 한글로 시작된 단락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공할 건 영어 지문만 쓸 거니까, 여기처럼 숫자로 시작하면서 뒤에 요 한글이 추가된 거, 이런 거는 한글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존의 뭐 워드나 한글 같은 기존 이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편집 기능에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이제 사자 바꾸기죠.
컨트롤 F로 검색창 띄우고 거기서 뭐를 찾아서 뭐로 바꿔서 일괄로 대체하는 거. 이런 건 가능하지만 기존 어떠한 편집기도 이런 기능이 없어요. 한글로 시작하면 삭제해라. 혹은 한글이 포함되면 삭제해라.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한글로 시작하면 삭제. 이렇게 하면 한글로 시작한 걸 지웠지만 이런 건 안 지워졌죠. 반대로 한글을 포함해서 삭제하자. 이렇게 하면 한글이 들어간 줄이 다 지워집니다. 물론 제목은 아까 예외했으니까 빠졌고요. 이런 식으로 한글 삭제 옵션 두 가지 필요에 따라 맞게 쓰시면 돼요. 기본값은 한글 포함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제 생각이 기본값으로는 영어만 쓸 거기 때문에 한글 포함된 건 다 지우게 만들었어요. 경우에 따라 뭔가 다른 편집 필요하시면 옵션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남은 걸 분석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1, 이거 뭐지? 1. 이 1이 뭐였냐면요. 아까 처음에 정답 밑에 있던 이 1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한글을 이렇게만 지으면 한글로 시작으로 해서 지웠더라면 선지도 있었을 것이고 정답 이런 숫자도 있었겠죠. 자, 숫자를 지우기 위해서 여기 숫자로 시작하는 걸 지우자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보시고 오른쪽에 옵션 클릭해 보세요. 자, 숫자를 제가 종류별로 이런 1, 2, 3, 4하고 원형하고 괄호 3개를 만들었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선지를 아직 안 지운 상태입니다. 이거를 두 번째까지 체크해 보시면 이런 숫자로 시작되는 것들을 다 지우기 때문에 선지를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숫자도 지우기 때문에 정답 1번 이거 지워지겠죠. 이 상태로 확인하고 삭제 실행 눌러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글이 포함된 걸 다 지웠기 때문에 삭제 실행 누르면 그 1 남아있던 거 지워질 겁니다. 자, 근데 옵션 중에서 여기에 숫자로 시작하는 단락을 통째로 지우는 게 있고, 옵션 이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창 지금 공유된 거는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옵션 누르시면 뜰 겁니다. 삭제 방법 중에서 숫자만 삭제가 있죠. 숫자만 삭제 말 그대로 이게 왜 만든 거냐면요. 그 어휘나 아니면 뭐 문법 문제 같은 거 보시면 거기 1, 2, 3, 4, 5 붙어 있잖아요. 거기 숫자들이. 그거만 지우려고 1, 2, 3, 4, 5. 그거 지우려고 만든 게 숫자만 삭제 버튼이에요. 그거 누르시면 글 속에 껴있는 숫자만 지워집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남은 거 살펴보죠. 여기 보니까 이 스트럭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괄호 부분하고 이런 거 몇 개 보이시죠? 자, 요거 두 개를 마저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특정 문자열로 시작 체크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이 중괄호하고 대괄호가 있네요. 여기다가 자, 중괄호 입력하시고 엔터 치고 대괄호 입력하세요. 여러 개는 엔터로 구분됩니다. 자, 그 상태로 삭제 실행 눌러보시면 자, 아직 뭔가 남은 게 있어요. 아직. 이거 한 줄, 이거 뭐지? 이게 남았습니다. 자, 이게 뭔지 생각해보면 아까 지문 밑에 구문으로 붙어 있던 거예요. 구문 문석. 한 문장짜리. 이것마저 어떻게 지울까? 자, 아래쪽에 옵션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이건 지금 길이가 다른 거잖아요. 단어 N개 이상 이하 있습니다. 그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단어 N개 이상 옵션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기준 단어 수를 정해서 그 이상과 미만을 지을 수 있거든요. 일단 25로 적어 보세요. 25. 그 다음 미만 상태에서 확인 눌러 보시고요. 그 다음 실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남고 다 지워졌죠. 자, 이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자, 창 꺼보시고요. 다시 패들릿 돌아가셔서 샘플 5번 그대로 가져오세요. 샘플 5번. 그 다음에 지문 더하기 add article 누르신 상태에서 자, 다시 처음 값으로 돌아옵니다. 초기 상태로. 자, 여기서부터 한 번 해볼게요. 자, 고급 편집기 들어가시고 먼저 자료를 훑어보면서 뭘 지워야 할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제목은 지우면 안 되기 때문에 삭제 예외 제목부터 입력할게요. 여기다가 연습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지울 것들 생각하면서 자, 빈줄 지우고 앞뒤 공백 지우고 한글 문장 지우고 굳이 옵션 가지 않더라도 한글 포함된 건 다 지우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숫자 지우고 특정 문자를 선택해서 아까 중괄호하고 대괄호 혹은 가끔 주석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표까지. 그 다음에 옵션 단어 N개 이상 이하 들어가서 25개 지정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삭제 실행 눌러보세요. 자, 그 정도 한 5초 정도 몇 개 옵션 선택하시면 편집이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출제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출제용 편집기 들어오시고요. 분류 실행 눌러보시면 아까 그 난잡했던 자료가 깔끔하게 분류 끝났죠. 그 상태로 저장 눌러서 대결에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출제 준비가 끝난 겁니다. 어때요? 한 뭐 10초 정도면 이 지문 지금 두 개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좀 티가 날 수 있겠지만 10개, 20개 지문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10초 만에 전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화면 봐주시면요. 자, 여기 옵션 버튼이 있는 메뉴들 중에서 제가 이제 좀 더 편의성을 클릭 한 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 한글 문장 선택하고 옵션 갈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옵션 누르면 선택 자동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 선택이 돼요. 옵션 누르는 순간 자동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 한 번 줄일 수 있고요. 클릭 한 번 1초지만 이거 하루에 몇 번, 10번, 100번 누적하면 이 시간 또 아낄 수 있잖아요. 클릭 줄일 수 있고요.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중에서 여기에 수능 독해 발문 있죠. 이건 뭐냐면 지금처럼 복잡한 거 말고 이렇게까지 복잡한 건 많지 않고요, 보통. 제가 좀 가공해보자면 이런 게 많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이거 실행 취소 가능합니다. 여기 편집창에다가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Z 누르면 실행 취소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창을 지웠다가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실행 취소를 2번 누르면 전 값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편집 실수한 경우는 실행 취소 2번 눌러주시면 기존 값으로 보관 가능합니다. 자, 이럴 때가 많죠. 다음 글의 요지 뭐 주제처럼 문제에 적혀 있는 경우, 문제. 다른 건 없는데 문제가 적혀 있어. 그럴 때 깔끔하게 물론 여기 한글 문장 갖고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 말고 이 문제만 지우고 싶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독해 발문 체크하시고 삭제 실행 누르면 말 그대로 수능의 모든 독해 유형 문제들 이거 싹 지워집니다. 그것만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앞에 공백 이런 거 불편하시면 공백 정도 추가해서 지우면 깔끔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쓰시는 분들이 선생님들께서 다 수능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 말고 예를 들어 뭐 토플이라든지 문제 발문, 이 발문이라는 게 그 물어보는 거 이게 꼭 다음 글의 뭐 주제 이거 말고 뭐 which of the following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팅, 이게 커스텀 가능합니다. 자, 옵션 클릭해 보시면요. 자,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냐면 왼쪽은 위어구로 시작하는 걸 삭제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위어구를 포함하는 걸 삭제하는 겁니다. 왜냐면 왼쪽에 있는 것들 보시면요. 다음 글의 주제로 뭐 주어진 글에 뭐 밑줄 친 부분 이렇게 시작하지만 내용일치를 보시면 이게 약간 달라요. 어떤 경우는 윗글의 내용과 어떤 경우는 다음 글의 뭐 존에 대한 뭐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락 중간에 무조건 이 문자열이 있으면 지우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 지우시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추가하시면 예를 들면 문제가 영어일 경우에 여기다가 which of the following 이런 거 적어두시면요. 이걸로 시작한 걸 지우게 돼요. 참고로 화살 표시는 뭐냐면 보통 요약문 같은 거 요약문 마지막에 화살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 추가한 건데요. 만약에 다른 기호로 나와 있으면 이제 그거 추가해서 삭제하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만약에 너무 지워져 버리면 기본값 돌아갈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추가해서 뭐 위치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위치 추가해 주시면 네, 이렇게 확인하고 삭제 실행하면 그것들 싹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삭제기에 대한 기능들은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작할 때 이 삭제 예외 여기다가 웬만하면 지문들을 지문 그 제목, 지문 번호 이걸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럼 통째로 지워지니까 지문 번호만 좀 어떤 식인지 패턴만 적어주시고 시작하는 부분 나머지 선택하시면 삭제가 될 겁니다. 아까 마지막에 편집된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해버렸네요. 다시 샘플 1번 가져오시고요. 자, 보통 이런 자료 만드시는 분 많으시죠? 지문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암기시키거나 혹은 교재 만들 때도 이 단락을 통째로 쓰면 잘 안 보이니까 문장을 쪼개서 문장씩 넣잖아요. 그 문장 어떻게 쪼개세요? 설마 이거를 이렇게 엔터로 이렇게 엔터 치고 설마 이거 엔터 이렇게 하시는 분 아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노가다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편집기 기능 설명드립니다. 자, 편집기에 문장 쪼개기 있죠? 아주 직관적입니다. 네, 쪼개기 선택하고요. 실행하세요. 끝났습니다. 다 쪼개집니다. 이 상태로 긁어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공백 같은 거 귀찮으면 여기 공백 지우개로 지우면 되고요. 여긴 지금 뭔가 이상한 문자열이 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문자열이. 어쨌든 문장은 다 쪼개집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엔 통합 기능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장 합치기 기능. 자, 왜냐면 자료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뭐 공유해 주신 자료 중에서 이런 자료 많죠? 한 줄 해석 이런 거, 한 줄 해석. 즉, 나는 지금 통째로 단락이 필요한데 이걸 굳이 한 줄 해석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합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줄 해석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좀 샘플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바로 이런 자료가 있을 때가 많죠. 얘가 이렇게 한 줄씩 번갈아서 영어 한 줄 나오고 한글 한 줄 나오고 뭐 영어 한 줄 나오고 한글 한 줄 나오고 이런 자료 많이 있잖아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자, 그러면 내가 영어 지문만 쓰고 싶은데, 이거 이제 보통 어떻게 해요, 이것도? 조교실 가서 편집하죠, 이제. 영어 다 지우고, 한글 지우고, 이런 거. 이런 자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어만 쓰고 싶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어만 쓰고 싶다. 삭제기와 편집기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삭제기에서 먼저 한글 지우죠. 한글을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문장 합치기 누르고 편집하면 끝났어요. 그냥 한글 단락 편집 끝납니다. 혹은 반대로.
한글 해석만 필요해. 그러면 이번엔 영어를 다 지우고요. 한글 편집으로 합치면 해석 나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쪼개진 거를 합쳐 쓰시면 돼요. 참고로 영어 문장을 지울 때요. 여기 옵션 아까 설명 안 드린 것 같네요. 영어 문장의 옵션에 보시면 대문자랑 소문자를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만 지우거나 소문자로 시작하는 거 지우거나 기본값은 둘 다입니다. 근데 만약 뭔가 또 필요한 경우 있을까 봐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만 지울 수 있고 소문자만 지울 수 있고요. 이게 제가 왜 만든 거냐면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언제 사용하시는 기능이냐면 자 밑에 어휘 같은 게 붙어 있을 때 보통 단락은 대문자로 시작하지만 어휘는 소문자잖아요. 이제 그런 거 지울 때 좋거든요. 물론 다른 옵션 이용해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옵션 기능이 많으면 조합해서 쓰기 좋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자료가 있을 때 영어 문장 옵션에서 이걸 소문자만 체크하고 삭제하시면 소문자만 지워지죠. 단락은 대문자니까 안 지워지고요. 반대로 영어 이 단어만 남기고 반대로 이제 대문자만 지우겠다라고 하시면 이걸 실행하면 위에만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대문자랑 소문자까지 구분해서 삭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여러분들 하셨던 그 샘플 1번 으로 돌아올게요. 자, 합치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일단 문장을 이게 쪼갰죠, 이렇게. 자, 그대로 합치기를 해보세요. 그대로 합치면 말 그대로 합쳐버렸죠. 아, 이거 문제인데 이거 지금 한 단락으로 합쳐버렸잖아. 그래서 문장 합치기에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걔는 합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대괄호하고 문제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초기 값 여기로 돌아가야죠. 실행 취소해서 이 상태에서 자 옵션에 제목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편집 실행하면요. 제목 빼고 나머지만 합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장 쪼개기의 경우에도 사실 문장이라는 게 마침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미 상상 가능한 경우에서 다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처럼 물음표, 혹은 느낌표, 혹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 다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르면 다 쪼개집니다. 이렇게 해서 쪼개기와 합치기를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활용하시면 가끔 자료를 이제 문단 자료를 문장으로 쪼개 쓰시거나 아니면 문장으로 제공된 자료를 문단으로 합치거나 이런 것들을 수백 지문 1초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 어제 세미나 할 때에도 한 분 질문하신 분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이렇게 지문과 한글이 있는데 이걸 쪼갠 상태에서 보통 많이 쓰신 자료가 뭐예요? 이걸 교차로 배열하는 거죠. 제가 아까 지우는 거 보여드렸습니다만 반대로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을 교차시키는 거. 그게 바로 저 밑에 분류기입니다. 지금 개발 중인 거예요. 말 그대로 분류하는 장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휘들 단어하고 뜻도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단어하고 스페이스바 한국어, 영어 단어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둘로 분류해서 엑셀에 A는 단어만 B는 뜻만 이런 거 분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줄 해석 분리가 그건데요. 한 줄 해석대로 교차되도록 분류해 주는 거. 그런 기능 제가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곧 추가될 거고요. 자, 마지막 기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창 끄고 6번 샘플 가져옵니다. 이게 아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가장 좀 뭐랄까 가장 화려한 편집 기능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선생님들께서 수업 준비할 때 만나게 되는 자료들의 유형을 쭉 보여드린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잘 정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문 번호하고 지문만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구할 수도 있고요. 혹은 테드나 뭐 연설문 또 신문 기사처럼 긴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어떤 출판사의 공식 제공 자료로 난잡하게 정답이랑 구문, 어휘가 붙어 있는 거. 이거 처리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냥 문제 형식입니다. 자, 이거 편집해 보겠습니다. 자, 고급 편집기의 마지막 기능입니다. 편집기의 세 번째 보시면 정답 채우기가 있죠. 자, 사실 아직은 좀 미완성이라 유형들이 다 지원되진 않아요. 만드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빈칸하고 그 다음에 순서만 가능한데요. 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제목을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 옵션 들어가서 제목만 적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대괄호 열고 수능하고 적어주세요. 수능. 그 다음 확인.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그냥 실행해보세요. 이거 뭐 효과음 쫙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끝났어요, 편집이. 여기서 이 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문제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고급 편집기의 정답 채우기에서 먼저 옵션에 제목 유형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목만 알려주면 돼요. 이게 지금 빈칸 추론인지, 이게 순서인지, 이것도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됩니다. 제목만 알려주면 이게 지금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해서 이걸 다 알아서 편집을 끝내고
그냥 버튼 한 번에 지문으로 완성해줘요. 제가 만들고 가장 뿌듯했던 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좀만 더 추가하면 지금 추가할 예정이 이제 삽입이랑 업이랑 어법 이런 것만 좀 추가하면 되는데 뭐 생각해보세요. 자, 모의고사 나왔을 때 지문 전체를 긁어다가 집어넣고 편집 몇 번 클릭하면 편집본 완성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모의고사 통째로 복사해서 집어넣고 몇 번 클릭해서 10초 내로 편집 끝.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일단 문제가 어떤 건지 이제 문제를 여기 옵션에다가 제목 정해졌고요. 여기 설명 제가 적어놨습니다. 설명을요. 자, 일단 위 문자열일 때 문자열인 것들을 제목을 인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약간 불편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위에가 32번 문제, 33번 뭐 이런 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번호만 들어가 있다면 자, 정답 채우기 옵션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목을 32, 34 이렇게 제목 이런 걸 적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아래쪽에 설명해 보시면 사용 방법에서 지금 빈칸 추론과 순서만 가능한데 다른 거 개발 중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정답 선지 끝에 요 미음을 적는 거예요. 이것도 뭐 이제 경우에 따라 제가 커스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그 한글 미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정답 지워볼게요. 정답 지우고요. 요 일단 빈칸만 갖고 연습하겠습니다. 다 지워보세요. 자, 그리고 정답이 채워진 거를 좀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2번에다가 이거를 뭐 이렇게 바꾸게 이렇게. 그래야 좀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얘도 뭐 5번을 그냥 이렇게 뭐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다가 여기다가 한국어 미음 있죠. 한국어 미음. 미음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한국어 미음을. 그 상태로 편집 실행해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이 수능 상태에서 여기 정답 여기 있을 필요 없이 여기를 미음 적어주시면 그 해당 선지로 채워질 겁니다. 자, 이 상태로 편집해 보면 자, 이 기억 요걸로 이렇게 채워졌죠. 선지에다가 미음만 추가하면 돼요. 아까 그 순서 문제 같은 경우도요. 이 순서도 보시면 이게 좀 애매한 게 어떤 자료는 이렇게 1, 2, 3, 4가 한 줄에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자료는 또 이래요. 이렇게 한 줄에 두 개씩. 이거 알아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순서 갖고도 해보면요. 여기에 사실 미음을 적어도 되지만 밑에는 쓰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일단 미음으로 해볼게요. 정답 지우고 여기 뭐 2번 끝에 미음하고 여기는 뭐 3번 끝에 여기다 그냥 이렇게 미음 뭐 띄어쓰기도 필요 없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 누르시면 알아서 그렇게 편집이 돼요. 첫 번째가 그 미음 끝에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적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답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정답이란 문구를 적고요. 정답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번호를 굳이 뭐 이거 2번 이걸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숫자 2도 인식해요. 숫자 2라고 적고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 뭐 다른 문자열로 여기 미음을 지워주세요. 만약에 두 개가 섞여 있으면 그 미음으로 작업돼 버리거든요. 자, 미음은 지워주시고 자 밑에 것도 뭐 정답 5로 해볼게요. 정답 5. 뭐 띄어쓰기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 2일 수도 있고 정답 땡땡하고 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답하고 뭐 5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 인식합니다. 정답이란 글자만 보이면 그 사이에 뭐 띄어쓰기가 있든 뭐 이런 뭐 땡땡 이 콜론이 있든 그냥 알아서 인식하고 채워줍니다. 놀랍죠? 혹은요. 자, 보통 이제 EBS에서 주는 그 형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답 슬래시 모범 답안. 그리고 다음 줄에 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다음 줄에. 이것도 인식합니다. 즉 인식하는 그 규칙이 뭐냐면요. 정답이란 글자가 보이면 앞에 뭐가 있든 뒤에 뭐가 있든 정답만 보이면 그 줄이나 혹은 다음 줄까지를 검색해서 번호를 가져온 다음에 정답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답하고 뭐 정답 띄고 뭐 땡땡이, 정답 엔터 다 인식 가능하고 그 앞에 뭐 이런 거 붙어 있어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두 줄 이내에서 정답만 보이면 그 뒤에 뭐가 써 있든 앞에 뭐가 있든 알아서 인식해서 채워줍니다. 그래서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조만간 다른 거 빨리 추가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해서 누르면 편집 한 번에 끝난다. 그래서 아래쪽에 뭐 해석이 붙어 있든 어휘가 붙어 있든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기로 삭제하신 다음에 정답 남아있는 것들을 정답 채우기로 편집하시면 많은 자료들이 순식간에 편집이 끝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편집기까지 기능을 설명 다 드렸고요.